부동산이나 미술품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을 소액으로 나눠 투자하는 조각 투자의 법제화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금융당국은 국내 첫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를 내줄 예정인데요. 증거부 김채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조각 단위로 자산을 사고 판다. 일종의 지분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우선 조각 투자란 쉽게 말해서 비싼 자산을 여러 명이 쪼개서 소유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고가 자산의 투자자가 지분 형태로 일부를 투자하는 거죠. 그동안 이런 거래는 일부 플랫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투자자들이 나중에 사고 팔 수 있는 유통시장, 즉 거래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바로 이 2차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처럼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장외에서 조각 투자를 거래할 수 있는 별도의 플랫폼이 세워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조각 투자에 같이 따라다니는 개념이 바로 STO, 토큰 증권입니다. 이 토큰 증권과 그리고 조각 투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선 조각 투자는 고액 자산을 소액으로 나누어서 투자한다는 일종의 개념이고 STO는 이 조각 투자 상품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증권인 토큰으로 발행하는 하나의 방식을 말합니다. 조각 투자가 넓은 의미의 투자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STO는 그중 하나의 기술적인 발행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조각 투자는 STO의 초기 형태 혹은 전 단계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올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3개 컨소시엄이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최대 2곳이 연내 예비인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내년 본인가 심사를 거쳐 2026년 실제 거래 플랫폼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새로운 자산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기초자산 가치 평가와 환금성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조각 투자에 최적화된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인가전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각 컨소시엄들의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인가는 사실상 국내 STO 시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참여사마다 색깔이 뚜렷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컨소시엄 가칭으로 KDX는 기존 증권시장과의 연계성, 즉 제도권 신뢰도가 강점입니다. 디지털 자산 TF를 사장 직속으로 꾸리고 1,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여의도 내에 KDX 독립법인을 세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넥스트레이드 뮤직하우는 민간 주도의 혁신성과 콘텐츠 자산 유통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협력을 논의한 삼성증권이 최종 불참하면서 힘이 빠졌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넥스트레이드 측은 삼성증권 불참이 예비인가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음원 조각투자사 뮤직하우와 손잡으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신속 서비스 개시 역량 항목에도 부합해 가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사 루센트블록은 대형 자본 대신 전문성과 속도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공연과 스포츠 등 실물 콘텐츠로 디지털 자산으로 쪼개서 거래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를 중심으로 상품을 직접 기획이랑 운영하고 발행부터 상장, 그리고 투자자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이미 경험해봤고요. 7년 동안 이걸 해왔고 직접적인 자본의 경쟁보다는 전문화와 속도 그리고 유연성을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같은 이 대체 제도권 사업자에 대한 이 참여에 대한 그 우려의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번 인가전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소 코스콤이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시장 독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선 거래소가 일정 역할을 맡는 게 불가피하다며 안정적인 시장 조성과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심사 과정에서 시장 경쟁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여부를 중점 평가 항목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자본, 인프라, 신뢰성, 유동성 확보 능력이 복합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이 중에 어떤 항목을 당국이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유력 후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만 본다면 KDX가 유력하지만 당국이 중소 핀테크 참여 확대, 경쟁성 확보를 중시한다면 민간을 동시에 뽑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증권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